2025년 2월 19일 오늘 소개할 내용은 조금 이전 강좌보다는 조금 간단한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이더캣 슬레이브 관련 데이브 프로젝트 안에 프로그램 작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래그. 자, 플래그 중에서 요 ESCINT enable, 그러니까 interrupt enable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더캣 first output received. 요거 뭐 동기화 때문에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더캣 input update running, 또 이캣 output update running. 요것들의 용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ESCINT enable 이게 true and false로 세팅되는 내용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서 지금 요 루틴에서 true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start input handler예요. 그래서 start input handler라고 하는 것은 이더캣 슬레이브가 처음으로 인풋 핸들링을 하기 위한 단계에서 이걸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더캣 슬레이브의 초기 작동 부분이다 보면 되겠어요. 그 아래서도 우리가 싱크 매니저 쪽에 싱크 매니저 2, 또 싱크 매니저 3 요거하고 관련된 변수가 바로 요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싱크 매니저 2를 어떤 형태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타입이 뭐냐. 이 타입이 구체적인 싱크 그 타입 중에서도 싱크 타입, 보통 타입인 경우의 얘기는 싱크 매니저는 이게 뭐 메일박스 형태로 나중에 작동될 것이냐, 또 그다음 메일박스라도 그 안에 COE can of 이더캣이냐, 뭐 vendor VO이냐, 뭐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 온 이더캣이냐, FOE 뭐 이런 것을 타입으로 의미하는데, 여기서 싱크 타입은 말 그대로 싱크로나이제이션 관련해 갖고 싱크로나이즈 기능을 발휘할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그냥 프리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나요? 싱크 자고는 어쨌든 요렇게 돼 있지 않거나 요게 그다음에 싱크 매니저 2하고 싱크 매니저 3가 요렇게 돼 있지 않다면은 인터럽트 이네이블 true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M2가 싱크로 타입의 프리런이거나 이게 아니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싱크 매니저 2가 싱크 타입 프리런이 아니면은 이게 true가 되면서 인터럽트 모드의 하에서 인터럽트 모드 하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캣 싱크로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제 인터럽트를 가동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ESC 인터럽트를 가동한다 이 말은 PDI 쪽에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앞에서 소개해드린 인터럽트 중에서 ESC 인터럽트, 앞에서 인터럽트 소개한 게 뭐 싱크 제로 인터럽트, 싱크 원 인터럽트, DC 클락, 디스트리뷰티드 클락 하드웨어에 의한 인터럽트, 그게 싱크 제로 인터럽트, 그 다음에 또 싱크 원 인터럽트인데 그것은 그 위의 구조는 디스트리뷰트 클락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ESC에 속한 하드웨어지만, 근데 그것을 사용 않고 그냥 단순한 프리런 상태에서 싱크로나이즈 하려고 한다.
때는 인터럽트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DC를 사용하는 거하고는 좀 상반된 개념이죠. 뭔가 DC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true 되는 경우는 바로 여기다. 근데 아마 초창기에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요것이 요거 아니게 돼 있어요. 요게 요거 아닌 것으로, 또 요것도 요거 아닌 경우로 해갖고 요게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true로 초반에 돼요. 스타트 인풋 핸들러에서. 그래서 스타트 그다음에 스탑에서는 이제 이게 다시 false로 환원되고 있죠. 그래서 초기 부분에서는 false로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 단계죠. 이 cat init에서도 이게 false. 초기는 false이다가 이제 적당한 시기에 이게 true가 되는데 initialize 여기서부터 start input 쪽에서 시작되면 true가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소개를 좀 안 한 게 요거를 스타트 시켜주는 경우가 언제냐? 그것은 이제 그게 스테이트가 변하는 경우죠. 스테이트 상태가 그러니까 프리 오퍼레이션 상태에서 뭐 세이프 오퍼레이션 상태에서 뭐 프리 오퍼레이션으로 뭐 간다든가 그런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요게 이제 호출이 돼요. 스타트 인풋 핸들러가. 자, 그 다음에 또 get forced up received 이거는 뭐 제가 많이 분석한 내용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분석하니까 이거는 처음으로 프로세스 데이터를 받은 경우 이 프로세스 데이터를 이더캣 마스터로부터 받은 경우죠. 이게 요구를 write 프로세스 데이터를 받은 경우나 또는 인풋 프로세스 데이터 요구를 받은 경우나 뭐 둘 다 해당돼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으로 받았잖아요. 이더캣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세팅되는데 요거하고 연결된 내용이 watchdog 기능의 활성화예요. 자, 그래서 요 경우는 보니까 다음과 같이 메인 루프를 이렇게 진행하고 돌다가 여기서 true가 되잖아요. true. 근데 그러니까 요 if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것도 아니고 인터럽트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first input received가 아직도 한 번도 안 받았다. 그 다음에 DC sync active 그러니까 distribute clock 쪽 하드웨어 쪽에서 기능 이것도 발휘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폴링 경우에 폴링 인터럽트가 전혀 가동하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럽트도 가동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클락 쪽에 싱크 제로, 싱크 1 인터럽트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한 번도 아웃풋 리시브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진행되고 인터럽트가 이니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디를 접근해요? AL 레지스터 쪽을 접근하죠. 그래서 접근해봐갖고 이벤트가 뭐 발생했어. 그 이벤트가 프로세스 아웃풋 이벤트야. 요 대목은 나중에 팁에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아웃풋 이벤트가 발생됐어. 그럼 여기 처음으로 이제 true가 되면서 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웃풋 하니까 만약 업데이팅이 되면 아웃풋 PDO 아웃풋 매핑 하려고 작업을 시도를 하겠죠. 이런 식의. 요때 이제 true가 되고 또 요때도 이제 true가 되는데 요때 그다음에 요때 else는 아웃풋 이벤트가 발생 안 됐으면은 그런데 만약에 아웃풋 사이즈도 0이야. 그러면 이제 only 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세스 인풋 이벤트 경우인데 그러면 여기서 프로세스 인풋 이벤트 경우가 를 살펴봐야 되는데 프로세스 인풋 이벤트가 발생했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웃풋 리시브터를 처음으로 true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풋 쪽과도 출력을 한번 하겠다는 의도라고도 봐야겠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true가 되는 쪽은 이제 인터럽트가 활성화되어 갖고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 진입하냐면 요 앞에 변수로는 요게 true인 경우죠. 그래서 요 안에서 AL 이벤트가 아웃풋 이벤트가 발생됐어. 그러면 이렇게 true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스탑에서는 이제 뭐 다 끄겠죠. 이게 아웃풋 리시브도 false도 하고 아웃풋 업데이트 러닝도 false로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쪽에서도 초기에는 다 false로 돼 있습니다. false 초기 여기도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false. 그 다음에 이제 체크 if eithercat error eithercat 쪽에서 에러가 발생되는가 체크하는데 이것은 폴링 방식으로 메인 루프 함수에서 지속적으로 호출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메인 루프 함수에서 이게 폴링 방식으로 이게 무한 루프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도 무한히 수행되고 얘도 뭐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거죠. ecan main, coe main 이것도 이제 같이 수행돼요. 근데 요 안에서 eithercat output update run이 수행되지 않는 else 경우에는 이게 이제 false로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언제 false 되냐면은 output update running이 아닌 경우는 false로 가는 거죠. false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 뭐 eithercat output update running도 체킹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input update running과 뒷부분에 output update running 이 플래그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b-cat input update running 경우는 초기 부분은 false 값을 가지니까 제가 분석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슬레이브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초기 부분에서는 다 뭐 이게 false니까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true 되는 경우는 이제 여기 접근해 갖고 요 함수는 언제 요 호출이 돼요? AL 컨트롤 레지스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수행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수행 결과가 프리 오퍼레이션에서 세이프 오퍼레이션으로 가. 요렇게 되는 경우에 뭐 스타트 인풋 핸들러가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도 됩니다. 근데 요 아래서 요 ecat input update run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 오퍼레이션 세이프 오퍼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요 순간에 인풋 업데이트 러닝이 true로 되면서 이제 인풋 업데이트 관련 작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요 안에서 스타트 인풋 핸들러도 작동하고 거기에 성공적으로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야 되는 것은 여기만 짜면 돼요. 요런 것들은 이제 이더캣 오픈웨어 쪽에서 다 짜져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하드웨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 스페셜하게, 그러니까 새롭게 이더캣 보드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요 부분만 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보드 만들 때는 APPL 쪽 파트만 좀 신경 쓰면 된다고 이렇게 구분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프리 오퍼레이션을 세이프 오퍼레이션 모드로 갈 때는 스타트 인풋 핸들러, 어플리케이션 스타트 인풋 핸들러, 그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올 이벤트 마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업데이트, 인풋 업데이트가 러닝이 된다, true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하나는 프리 오퍼레이션에서 세이프 오퍼레이션으로 갈 때, 프리 오퍼레이션에서 프리 오퍼레이션, 세이프 오퍼레이션으로 갈 때도 요 변수는 나중에 지금 제가 아직 분석 안 했는데 어플리케이션 쪽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이렇게 이게 SM이니까 싱크로너스 매니저죠. 싱크로 매니저 SM 펜딩. 근데 요거는 아직 제가 분석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자관 요때도 뭐 여기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쪽이 좀 관여를 해야 된다. 요때도 여기 이제 true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시고, 상태는 세이프 오퍼레이션 모드로 지금 가라고 했으니까 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cat state change,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완전히 변화하는 거죠. 그죠? 상태. 그래서 어떤 요구가 왔냐면은 프리 오퍼레이션에서 세이프 오퍼레이션으로 상태 변화를 요구한 경우죠. 그래서 변화해야 될 때도 당연히 여기가 true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이프 오퍼레이션 모드로 가면은 인풋 작업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아웃풋 업데이트 러닝 플래그 쪽은 마찬가지로 여기 AL 컨트롤, 그러니까 AL 컨트롤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돼 갖고 뭐 상태를 좀 변화시켜줘. 이런 요구가 왔을 때, 이 폴링 방식이나 뭐 인터럽트 드라이브 방식에서 여기 접근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세이프 오퍼레이션에서 이번에는 오퍼레이션 쪽으로 갈 때, 요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핸들링의 경우는 오퍼레이션 모드에서만 아웃풋 핸들링이 진행된다. 요거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세이프 모드에서는 인풋 쪽에 대한 얘기고, 출력 쪽 내용은 오퍼레이션 모드로 가야지만 이게 시작이 돼요. 아웃풋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스타트 아웃풋 핸들러도 호출하면서 이게 이제 아웃풋 업데이트 러닝 플래그가 여기서 이제 트루가 되면서 이제 아웃풋도 내보낼 수 있게끔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내보낼 수 있는 거, 보드에서 이제 출력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요 OP 모드에서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링 방식이나 뭐 인터럽트 드라이브 방식에서 여기를 AL 컨트롤러에서 접근해 갖고 거기서 상태를 오퍼레이셔널 모드로 바꿔달라고 하는 작업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또 트루가 되겠죠. 그래서 OP 모드로 가면서 이게 트루가 된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아직도 요건 분석을 못했지만 OP 모드로 왔는데 요 경우인 경우는 요 경우가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디스트리뷰트 클락 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쪽인가 봐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어드밴스드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경우도 여기가 이제 요 스타트업 핸들을 하면서 이게 트루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클락이 아니더라도 또 else에서도 이게 트루가 되네요. 이 경우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클락 하드웨어가 가동되면서 작업되는 거고, 여기는 디스트리뷰티드 클락 하드웨어가 작동 안 되면서도 작동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테이트 체인지, 스테이트가 세이프 모드에서 OP 모드로 갈 때도 이게 트루가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팁 경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뭐 이벤트 이런 프로세스 아웃풋 이벤트 이게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은 AL 레지스터에 이렇게 접근해 갖고 그 값을 갖고 와서 거기서 프로세스 아웃풋 이벤트가 발생됐어. 뭐 이런 경우로 체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사용되는 그 이벤트들, 프로세스 아웃풋 이벤트, 프로세스 인풋 이벤트는 얘는 SM2하고 관련돼 있고 PDO 처리를 위한 거고요. 얘는 SM3하고 관련돼 있고 PDO 처리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메일박스 라이트 이벤트는 SM0하고 관련돼 있고 메일박스 처리를 위한 거고, 메일박스 리드 이벤트는 SM1하고 관련되면서 메일박스 처리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뭐 XMC 이렇게 get AL 이벤트 레지스터를 보면 여기를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를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의 내용이 바로 이제 문헌을 보면은 요 0x2023 AL 이벤트 리퀘스트 쪽 컨트롤 레지스터 내용이고, 여기 내용 중에서 여기는 한번 보시고, 여기 내용 중에서 요 8, 9, 10, 11 뭐 여기가 8번째가 싱크 매니저 제로 인터럽트가 발생돼서 이게 펜딩하고 있는 경우냐, 그 다음에 싱크 매니저 1 쪽이 인터럽트 발생돼서 펜딩되고 있는 경우냐, 그 다음이 싱크 매니저 2가 인터럽트 발생돼서 펜딩된 경우냐. 그래서 우리는 요 89가 메일박스, 89 쪽이 여기 메일박스 89, 10, 11 이렇게 89 싱크 매니저 0, 1, 2, 3 89, 10, 11 싱크 0
매니저 0, 1 메일박스 2, 3 2 아웃풋 3 인풋. 그래서 여기를 여기 빛을 결론적으로 여기 빛이 어떻게 돼 있어? 8, 9, 10, 11 빛이 어떻게 돼 있어? 요거 빛을 체크하는 대목의 프로그래밍이 요거라고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아까 거기 레지스터 정보 16빛 정보를 갖고 오고 거기서 몇 번째 빛이 그게 요 번째 빛이 세팅됐어? 그러면 이게 프로세스 아웃풋 이벤트. 그러니까 프로세스 아웃풋 이벤트면은 SM2에서 인터프트가 발생됐어. 뭐 이런 개체 하는 그 방법이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여러 가지 플렉하고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이벤트의 정체가 뭐냐. 이벤트의 정체 4개 이벤트는 싱크 매니저 쪽하고 연관이 돼 있다. 요건 PDO 처리고 요건 메일박스 처리용이다.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는 그 레지스터 0x, 020, 223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요렇게 거기를 접근해갖고 거기에 플래그 내용을 체킹하고 있는 대목이다. 요걸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고 앞에서 다시 한번 요약한 바와 같이 오늘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 4개의 플래그가 어느 때 true가 되는가 어느 때 true가 되는가를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또 제가 프로그램 분석을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하게 되면 또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